안녕하세요. 오늘 락강의 세미나 7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엔드프루프 과학적 심리학 초고 이 4장 3장 전체가 이 엔드프루프에 관한 얘기입니다. 도덕적 경험에 대한 이론적 성찰. 엔트브르프에서 락강이 강조하고자 하는 개념은 이 반응, 이 촉진이라는 것이죠. 1차 과정과 2차 과정의 연속적인 방식에 대해서 다루는 개념입니다. 이 사슬 구조, 연결된 구조죠. 연속적 구조의 그런 방식이 어떻게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게 반응의 개념입니다. 파이체계라는 건 1차 과정을 얘기합니다. 지각 과정이고 무의식 수준을 얘기하고 쾌락원칙과 관련되어 있으며 팔로스 체계라는 것은 2차 과정, 사고 과정, 의식 수준이고 현실원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메가 체계라는 것은 의식 및 사고 체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프로이드의 파이장치의 발전은 다시 말해서 1차 과정, 이것의 발전은 단순한 양이 아니라 양 더하기 반응으로 대체된다. 1차 과정에서 이제 쾌락을 지각하게 되잖아요. 무의식 차원에서 쾌락이 들어갈 때, 무의식 차원에 이제 쾌락이 들어갈 때, 접수될 때, 이것은 단순한 쾌락의 양만이 아니라 여기서 반응의 기능이 그 1차 과정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 반응이라는 게 이게 이제 그 팔루스 체계에서 반응이라는 기능은 팔루스 체계에서 작동되는 기능인데 이것이 팔루스 체계에서 작동되지만 1차 과정 즉 파이 체계의 쾌락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이 반응이라는 게. 락강은 이것이 의미와 사슬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쾌락이라는 거 이것이 의미와 사슬과도 관련되어 있다. 즉 내가 욕망하고 의도하는 어떤 일에 고차원적 의미가 입혀질 때 리비도 집중이 일어나고 지치지 않는 분투력이 생긴다. 우리가 욕망하는 것이라든지 우리가 그 의도하는 일에 어떤 의미가 입혀질 때 그때 이제 그 리비도 집중이 일어나는 것이죠. 쾌락과 그 만족은 신경계에 새겨지는 게 아니라 환상 속에 새겨진다 그랬습니다. 이 만족 경험은 네벤멘슈, 이웃이라든지 대타자란 뜻인데 이 네벤멘슈와의 담론을 통해 확증될 때 진정한 쾌락이 되고 주체의 선이 된다. 이게 이제 쾌락의 주관성에 구체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즐거움을 경험했을 때 그 즐거움의 경험이 네벤멘슈와의 담론을 통해서 어떤 도덕적인 의미를 얻을 때, 윤리적인 의미를 얻을 때, 그게 이제 나의 주체의 진정한 쾌락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체의 선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죠. 그래서 쾌락의 주관성이라고 해요. 쾌락의 주관성이 구체화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쾌락의 주관성이 구체화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이게 엔트브르프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쾌락의 주관성을 구체화시킨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의미를 네벤멘슈와의 그 담론 과정에서 발견할 때 주체의 주관성이 구체화된다. 락강은 이를 대타자의 서임행위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는 일 또는 내가 추진하는 어떤 욕망의 액션이 액션 그 행위가 욕망의 행위가 대타자와의 어떤 그 담론 과정을 통해서 서임될 때 이때 주관성이 확보되고 구체화되는 것이죠. 이 서임 행위라고 하는 거, 그거 참 좋은 거구나, 그거 옳은 행위다, 그거 참 가치 있는 행위다라고 인정해 주는 걸 서임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원래 이 서임이라는 게 이제 옛날 왕이 이제 관료를 임명하는 행위, 그걸 서임 행위라고 그랬죠.
프로이드가 말하는 현실은 무의식적 현실이고 무의식의 현실과 현실, 상징계로서의 현실의 역할 속에서 네비멘슈와의 담론을 통해 즉 대타자와의 담론을 통해서 주체가 경험하는 쾌락이나 만족이 신입향, 기표, 상징을 입을 때 주체가 경험하는 쾌락이나 만족이 네비멘슈와의 담론을 통해서 신입향을 입을 때, 즉 상징을 입을 때 고양된 쾌락, 승화된 쾌락으로 변형되고 여기서 주체의 무의식의 윤리, 욕망의 윤리가 만족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쾌락과 만족이 신입향을 입을 때 이게 중요한 것이죠. 신입향을 입을 때 그때 쾌락의 주관성이 확보되는 것이고 윤리성이 확보되는 것이죠. 쾌락 원칙은 자신의 만족이나 쾌락의 양을 규제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이 관성 원리다. 쾌락 원칙은 자신이 경험한 그 만족이나 쾌락의 양을 지속시키려는 그 관성의 본능이 있어요. 관성 원리는 현실 원칙에 연결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현실 속에서 그 쾌락이 지속되길 원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뭐 내가 이 로또 복권이 맞았어요. 그러면 이 쾌락을 가만히 가지고 있을까요? 얘기할 만한 사람에겐 다 얘기하겠죠. 그게 현실 속에서 자신의 그 쾌락을 지속시키려는 그 관성 원리죠. 좋은 일이 생겼으면 그 좋은 일을 갖다가 가만히 놔두질 않죠. 지인들에게 다 연락해서 내가 이런 좋은 일이 생겼다고 다 나팔을 불잖아요. 현실 원칙 속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관성 원리라는 게. 현실 원칙 역시 쾌락의 양의 완전한 방전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 쾌락 원칙에는 그 관성 원칙이 있고 관성 원리가 있고 또 완전한 방전을 허용하지 않는 그런 그 본능이 있어요. 쾌락이 완전히 방전되면 이제 더 이상 쾌락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쾌락의 완전한 방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죠. 쾌락 원칙은. 현실 원칙도 마찬가지고, 현실 원칙은 또 마찬가지로 쾌락의 완전한 방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쾌락의 양의 완전한 방전은 쾌락 원칙의 목표나 목적이 아니다. 그러므로 쾌락의 에너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방전시키느냐의 문제가 제기된다. 쾌락의 두 가지 문제예요. 하나는 쾌락의 에너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방전시키느냐가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이 쾌락을 어떻게 주체성의 구체화로 수렴할 것인가. 주체의 그 주체성의 구체화로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 이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죠. 팔루스 시스템의 주요 부분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원시량으로 구성되고, 이는 팔루스 시스템에서 증폭된다. 증폭되는 시스템이 있어요. 이제 조금 이따가 나올 그 책에 의해서 증폭되는 것입니다. 원시량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원시 쾌락의 양이 이 팔로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증폭돼요. 만족 혹은 쾌락은 신경계가 아닌 환상에 기록되기 때문에 쾌락의 증폭이 가능해진다. 신경계의 쾌락이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환상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프로이드는 이게 신경계에 기록된다고 얘기 안 해요. 환상에 기록된다. 여기에 더하여 쾌락에 대한 의미화 작용이 쾌락의 증폭에 기여한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쾌락에 대해서 의미화 작용, 의미를 주는 것이죠. 기표, 신입향을 주는 거예요. 신입향의 옷을 입을 때 이것이 이제 쾌락의 증폭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작동은 팔루스 시스템 수준에서 일어나지만 쾌락 원칙에 영향을 받는다. 현실 원칙도 쾌락 원칙의 그 연장선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팔로 시스템의 구조, 아우프바우, 양을 유지하는 기능과 압후르, 양을 배출하는 기능이 있어요. 양을 유지하는 기능에는 양을 구축하는, 압축하는 기능이 있고, 또 그 압축된 그 양을 갖다가 배출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서 또 유지하고 배출하고, 유지하고 배출하고, 양을 확장하고 유지하고 배출하고, 확장하고 유지하고 배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팔로 시스템의 구조입니다.
단순히 신경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유기체 전체가 프로이드의 관심이다. 굉장히 이것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프로이드에게 있어서는 이 신경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경계가 중요하긴 한데 이 신경계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프로이드에게 의미가 있는 건 뭐냐? 이 인간 유기체 전체. 이것이 프로이드의 관심이에요. 팔루스 장치가 유기체의 표면에서 발생하고 구성되는 한 유기체는 주관성의 위상을 갖는다. 그렇죠? 예. 팔루스 장치가 유기체의 표면에서 발생하고 구성되는 한 유기체는 주관성의 위상을 갖는다. 예, 토폴로지, 위상을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쾌락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성을 갖는 것이죠. 예, 신경계에 새겨지는 게 아니라 환상 속에 새겨지는 이 쾌락이라는 거, 이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위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남이 쾌락으로 여기는 것을 나는 쾌락으로 여기지 않을 수가 있죠. 예, 남이 별거 아닌 거로 여기는 걸 나는 쾌락으로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주관성의 위상을 갖고 있다. 이건 유기체 표면 전체에서 발생하고 구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인성 자극을 유발하는 거, 아까 외인성 자극을 팔루스 체계가 받아들인다고 그랬죠. 예, 일정 양을 받아들인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내인성 자극을 유발하는 게 또 있는데 이게 열쇠 신경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슈리셀 노이로넨. 여기 그 자음 모음 유에 요 음라우트가 붙어 있는데 이걸 제가 어떻게 기록하는지 몰라서 그냥 놔뒀는데 슈리셀 노이로넨 열쇠 신경원이에요. 혹은 운동 신경원 모토리션 노이로넨. 내인성 자극을 유발하는 게 이제 이 두 가지 신경원이라고 하는 건데 이 열쇠 신경원은 팔루스 시스템 내에서 발생하는 특정 형태의 방전을 가리킨다 이랬습니다. 압후로 특정 형태의 압후로 방전을 일으킨다. 열쇠 신경원이 동시에 역설적으로 그 방전은 압력을 증가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방전하면서 동시에 압축하고 방전하면서 동시에 압축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열쇠 신경원이에요. 이 쾌락의 양을 방전시키면서 동시에 압축하고 방전시키면서 동시에 압축하고 이 쾌락의 양을 퀀티티를 그게 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열쇠 신경원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그 팔루 시스템 내에서 일어나는 운동이죠. 열쇠 신경원이나 운동 신경원은 긴장을 더욱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신경증의 근원이 되는 일련의 움직임인 팔루스 체계 내에서 발생하는 자극을 유발한다. 네. 열쇠 신경원과 운동 신경원은 그 팔루스 체계 안에서 작동하지만 팔루스 체계와 그 파이 체계를 이렇게 연결하는 시스템이에요. 파이 체계와 팔루스 체계 1차 과정과 2차 과정 사이를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게 열쇠 신경원이고 운동 신경원입니다. 이 열쇠 신경원은 이 팔루스 시스템 즉 2차 과정 안에서 작동하지만 이 1차 과정의 쾌락의 양을 갖다가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운동시키는 기능을 하는 게 운동신경원이에요. 이게 이제 방전과 압축, 방전과 압축. 그래서 열쇠신경원과 운동신경원은 같은 그 계열에서 작동하는 것이죠.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쇠신경원과 운동신경원은 긴장을 더욱 증가시키고 왜냐하면 이 방전과 압축의 반복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신경증의 근원이 되는 일련의 움직임인 팔루스 체계 내에서 발생하는 자극을 유발한다. 유기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반응, 촉진에 의한 조음의 원리가 지배하는 것과 같은 장소에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2차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유기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1차 과정 쾌락 원칙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결국은 촉진에 의해서 조음의 원리가 지배하는 팔루스 체계 2차 과정에서 작동하는 거예요. 그 1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쾌락의 양이 또는 받아들이는 쾌락의 양이 열쇠신경원을 통해서 촉진에 의해서
그 2차 과정으로 넘어오게 되고 여기서 조음의 원리가 지배하게 되죠. 이 조음의 원리가 지배한다는 것은 이제 그 네벤맨슈아의 담론을 통해서 기표가 입혀진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네. 그러므로 주체가 어떤 조음을 획득하고 발화하느냐가 중요하다. 네. 주체가 어떤 시니피앙을 획득하고 그 시니피앙을 발현시키느냐. 이것이 쾌락 원칙이 현실 원칙 속에서 이 촉진에 의해서 발현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그 주체의 주체성의 그 구체화가 일어나고 서임이 일어나고 그 쾌락의 윤리성이 거기서 보장되는 것이죠. 인간 유기체가 적어도 만족의 길을 찾는 한 현실이 지향하고 지배하는 과정이 무의식적으로 형성되는 것도 전체로서의 유기체에서이다. 이 경우 만족을 쾌락 원칙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만족은 단순한 쾌락과 그 위상이 다르다. 쾌락 원칙에 의해서 이건 쾌락이야, 이건 불쾌야라고 받아들여지는 이 쾌락이 관성 원칙에 의해서 그리고 열쇠신경원과 운동신경원에 의해서 팔로스 시스템으로 도입되어서 이것이 쾌락의 그 극대화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그 쾌락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현실 원칙 속에서 현실 속에서 쾌락이 극대화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불만족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만족이 지향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현실 원칙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현실의 그 규범과 그 법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블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방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이 단절돼 버리는 것이죠. 쾌락은 극대화되려고 애쓰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무의식적인 만족은 제한되는 거예요. 그때 그 만족이라는 것은 단순한 쾌락을 극대화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어떤 진실을 달성함으로써 실현함으로써 다가오는 만족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족과 쾌락이 이게 위상이 다른 거예요. 프로이드는 전체 유기체 장치의 정상적인 기능이 무엇을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때 특정 반응이 아니라 만족에 해당되는 특정 행동에 대해 말한다. 이게 프로이드가 락강이 얼마나 프로이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엔트버르프 과학적 심리학 초고에서 이와 같은 프로이드의 이론을 갖다가 발출해내고 있는 거예요. 프로이드도 만족에 해당되는 특정 행동에 대해서 말한다. 단순한 쾌락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그 유기체 시스템에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다. 유기체 시스템에는 만족을 지향하는 어떤 이 노력이 있다. 그 특정 행동이 있다. 특정 행동은 대상을 지향하지만 만족에는 한계가 있다. 이 특정 행동은 바로 이 무의식적인 욕망을 발출하는 건데 이것은 대상을 지향하는, 다스팅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다스팅을 지향하는 거예요. 현실 속에 어떤 걸 지향하는 게 아니에요. 다스팅을 지향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만족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다스팅은 이 위상이 어떤 것입니까? 도달 불가능한 것이죠. 접촉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스팅을 지향하지만 만족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프로이드에게 반복 원리의 기초를 발견할 수 있다. 반복 강박 원리의 기초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대상을 지향하려는, 그래서 만족을 달성하려는 유기체의 어떤 반복 원리가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욕망 실현의 길을 걸을 때 일어나는 일 사이에 인간에게 나타나는 거리에 대해 프로이드는 논평하고 있다. 즉 그 거리, 욕망 실현의 길을 걸을 때 거기에는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만족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죠. 즉 거기에는 항상 만족과는 거리가 멀고 특정 행동에는 반드시 단조로운 품질의 문제가 남는다. 이 단조로운 품질이라는 게 바로 부적합이라는 얘기죠. 불만족이라는 얘기죠. 지난 시간에 나왔잖아요. 불만족, 부적합의 문제. 이 현실 원칙에 의해서 주어지는 이 단조로운 품질의 문제, 이 부적합과 불만족의 문제를 뚫고 인간 주체는, 유기체는 욕망 실현의 길을 걷는다. 그게 이제 만족을 향한 그 대상을 지향하는 이 운동이 되겠죠. 전체로서의 무의식적 본능을 움직이는
정의할 수 없는 쾌감에 낡은 것, 이게 이제 거의 퇴행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인데, 요게 바로 요 무의식적 본능을 움직이는 정의할 수 없는 쾌감에 낡은 것, 이게 뭔가요? 이게 이 근원적 상실을 만족시킬 때 오는 어떤 쾌감, 그게 바로 쾌감에 낡은 것입니다. 이거를 찾는 것과, 그러니까 이 근원적 상실을 보상할 수 있는 어떤 것, 그게 이제 대상인데, 대상을 찾는 것과 다른 한편 도덕적 의미 자체에서 가장 완전한 의미에서 실현되고 만족스러운 것을 찾는 문제, 이게 이제 욕망의 윤리성 아니에요. 예. 욕망의 윤리성을 이 프로이드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원적인 상실을 회복하려는 것, 즉 근친상간의 욕망을 만족하려는 것, 이게 첫 번째고,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그 근친상간의 욕망의 만족과 근원적 상실을 채운다고 여겨지는 대상을 추구함에 있어서 도덕적 의미 자체에서 완전한 의미에서 실현되고 만족스러운 것을 찾는다. 다시 말하면 도덕성을, 윤리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느냐, 대상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윤리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남아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원초적 상실 대상의 추구, 원초적 상실 대상의 추구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도덕적 윤리 실현, 어떻게 그 과정에서 도덕적 윤리적 실현을 이뤄낼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를 문합시키는 문제예요. 연결시키는 문제죠. 이게 이제 엔트프로프에서 얘기하는 도덕적 경험에 대한 이론적 성찰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원초적 상실 대상의 추구, 다시 말하면 이 근친상간의 욕망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문제, 이 문제와 그 과정에서 어떻게 도덕적 윤리적인 액션, 행동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을 연결시켜야 되는 거, 문합, 연결시키는 문제. 이게 엔트프로피의 아주 주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엔트프로피의 핵심적 주제 나왔는데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마 4장으로 넘어가지 않나 싶어요.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